어느 날 밤, 한 서생이 문틈으로 방 안을 엿봅니다. 며칠 전 길에서 데려온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방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서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인이 자기 얼굴을 벗기고 있었어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벽에 걸어놓는데 그 안에는 녹색 얼굴에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진 악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귀는 벗겨놓은 가죽 위에 붓으로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칠하고 있었어요. 그려진 가죽. 하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나라 때의 일입니다. 태원이라는 고을에 왕생이라는 서생이 살고 있었어요. 나이 30 즈음, 과거 공부를 하고 있던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생이 길을 걷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혼자서 보따리를 안고 힘겹게 걷고 있었어요. 16, 17쯤 될까요?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 이른 아침부터 혼자 어디를 가시오? 여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대감의 첩이었는데 본부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왕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소. 당분간 머물러도 좋소. 여인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물론 아내 몰래요. 별채에 숨겨두고 남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밤마다 찾아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갈수록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왕생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여인의 미소, 여인의 목소리, 여인의 향기, 머릿속이 온통 그 여인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은 절대로 낮에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해가 뜨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해가 지면 비로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왕생이 시장에 나갔다가 도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먼지가 잔뜩 묻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이 도사가 왕생을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이보시오. 당신 얼굴에 사기가 감돌고 있소. 최근에 뭔가 이상한 것을 만나지 않았소? 왕생은 웃어넘겼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시오. 나는 아무 일도 없소. 도사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죽음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법이지. 왕생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런 불안감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귀신일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날 밤 왕생이 여인의 방으로 가려다가 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걸 발견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도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왕생은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창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한쪽 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녹색 얼굴에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진 흉측한 악귀가 앉아 있었어요. 악귀 앞에는 사람의 가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귀가 붓을 들고 가죽 위에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술을 칠하고 있었어요. 한 붓 정교하게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다 그리자 악귀는 그 가죽을 펄럭 들어 올려서 자기 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아리따운 여인이 되었어요. 완벽한 미녀. 방금 전의 악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피, 그려진 가죽. 이것이 그 여인의 정체였습니다. 왕생은 입을 틀어막고 도망쳤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다음날 아침 왕생은 미친 듯이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 살려주십시오. 선생 말씀이 맞았습니다. 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도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악귀는 이미 당신의 양기를 많이 빨아먹었소. 그래서 당신이 요즘 얼굴이 누렇고 기운이 없었던 거요.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소. 도사가 품에서 파리채 하나를 꺼내 왕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방문에 걸어두시오. 악귀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오. 왕생은 파리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방 앞에 서니까 또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귀신일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저렇게 예쁜 사람이. 결국 왕생은 파리채를 방문에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문에 걸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이 대문 앞에 섰는데 파리채를 보더니 멈칫합니다. 이빨을 갈며 사성거리다가 파리채를 확 낚아채서 이빨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왕생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여인이 아니었어요. 녹색 얼굴의 악귀가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왕생이 비명을 질렀지만 악귀는 손톱으로 왕생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심장을 꺼내서 가지고 갔어요. 왕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생의 아내 진씨가 남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가슴이 찢어져 있고 심장이 없었어요. 진씨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진씨는 곧바로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도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 힘으로는 악귀를 잡을 수는 있으나 죽은 자를 되살리기는 어렵소. 다만 시장거리에서 미친 거지 하나를 찾아가시오. 코에 콧물이 흐르고 더러운 행색을 한 사람인데 그에게 간절히 빌어보시오. 진씨가 시장에 갔더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럽고 미치광이 같은 거지. 진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거지는 웃으면서 이상한 것을 시켰어요. 침을 뱉어서 먹으라 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진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 참았습니다. 침까지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씨가 왕생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거지의 침이 아니라 심장 모양의 덩어리가 입에서 나와서 왕생의 가슴 안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왕생의 가슴이 저절로 봉합되고 숨이 돌아왔습니다. 왕생이 눈을 떴습니다. 한편 도사는 악귀를 쫓아가 호리병 속에 가두었습니다. 사람 가죽은 벗겨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눈썹과 입술이 그려진 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화피는 포송령의 요제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제지에는 수백 편의 귀신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요제지에는 화피처럼 사람을 해치는 악귀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 귀신도 있습니다. 섭소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채신이라는 서생이 폐사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섭소천. 그녀는 귀신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귀신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요괴의 명령을 받아 남자들을 유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도 더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섭소천은 오히려 영채신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도망치도록 도와줍니다. 나중에 영채신이 섭소천의 유고를 찾아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자 섭소천은 그 은혜에 감동하여 환생합니다. 같은 귀신인데 화피의 악귀는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람을 속이고 섭소천은 진심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속이 악할 수 있고 겉모습이 귀신이어도 속이 선할 수 있습니다. 화피, 그려진 가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얼굴은 진짜입니까? 포송령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천하의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어찌 모두 악귀가 아니겠는가. 우리 주변에도 하피는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조건, 너무 좋아서 의심조차 들지 않는 제안.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섭소천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볼품없고 세상이 외면하지만 속에 진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진짜 아름다움은 가죽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8명의 신선이 바다를 건넙니다. 배를 타면 간단하죠. 하지만 여동빈이 말합니다. 배를 타지 말자. 각자 보물 하나씩만 들고 바다를 건너자. 부채, 검, 호리병, 피리. 8신선이 각자의 보물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팔선과의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